뭐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 한번 그 스토리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딱 그렇게 정리하고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 내지 5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과연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할 때는 어떤 종목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까지 좀 간략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빠진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테이퍼링입니다. 지금 뭐 8월, 9월 달에 금리 인상 뭐 관련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11월에 합니다. 10월에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테이퍼링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주가는 빠진다. 이렇게 기존부터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테이퍼링 얘기 듣고 그런갑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넉놓고 있는 거고 또 신용이 저절로 또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기계적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도미노식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피크아웃 논란 많이 올랐잖아. 더 이상 뭐 성장하기가 어렵잖아. 뭐 기업도 그렇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그러게요. 계속해서 리포팅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눈에 보이는 네. 실적은 좋은데 이게 실적의 고점 아니야? 소위 이제 그에 대한 고민이 피크아웃이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건 네.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피크아웃인지 더 좋을 건지 몰라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네. 하이비전 시스템 엄청 좋았는데 급락 나오잖아요. 음. 그거는요, 한번 빠질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반대 매매라든가 추가적인 기계적 매도가 나와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후에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되듯이 이 심리가 상당히 약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피크아웃 때문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시장에 대한 규제죠. 그죠? 규제가 좀 완화된 듯 하다가 또 규제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요인이 시장을 또 얼어붙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고, 최근에 또 텔레비전을 보시면은 계속 아프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 아우러지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환율,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앞으로 1,2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1,179원 60전입니다. 그러니까 1,180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1,180원 바로 밑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 5가지 요인이 시장을 좀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좋다. 끌어내리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는지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독님 지금 코스피 기준에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노란 선을 쭉 그어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 선이요. 노란 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과매도 국면인데 정확하게 3,070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피보나치 수열 개념으로 봤을 때 3,070포인트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70포인트 정도가 이거는 이제 과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되돌림의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이 반등이 나올 때 뭐 반도체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좀 진정세가 나와주면 시장이 쭉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하단에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밑으로 표시를 해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살아날 때 이때가 과매도 국면과 맞물려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원달러 환율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세로 전환될 때, 그죠? 강세로 전환될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수급 들어와주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강세 전환이 되고 그죠? 요 부분이 추세가 올라왔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현금 확보하신 분이라든가 많이 물려서 기존 종목에 더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때를 기다렸다가 공장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는 이 불안한 요소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상 빠지는 거는 기계적인 어떤 뭐 신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반대 매매로 인한 기계적인 매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도 지금 1180원 좀 바로 밑에이기 때문에 뭐 1200원까지도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다 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고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의 하락 리스크가 기존의 예측을 안 했던 부분은요. 아프간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는 대부분 다 우리가 예측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과거 작년 3월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 3월에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견딜만 하고 오히려 요번에 신용 물량 한번 털리면은 이 갖고 계시는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탁탁탁 사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대응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놓쳤으면 그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삼으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핵심 이벤트가 네. 잭슨홀 미팅이에요. 그렇죠. 네, 잭슨홀 미팅인데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집중한다고 대부분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 다 시장에 반영돼 있고, 예, 그저 그 테이퍼링 합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테이퍼링 뭐 하면 또 큰일 나겠다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뭐 미국의 제조업 지수라든가 미국의 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제 지표 있잖아요. 각각 뭐 8월 23일 날, 8월 27일 날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런 지표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경기 회복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 그런 거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고 다만 하나 우리가 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 시장이 너무 좋으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서 또 미국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흥국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늘 염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늘 보면은 미국 시장 좋을 때 신흥국이 조금 약세 분위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잭슨홀 미팅이 있다. 그 부분이 주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분명한 건 어려운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지만 마음을 딱 묶으시고요. 묶으시고 좋은 종목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뭐 당연히 주식은 빠져야 올라가는 거니까 딱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면 되시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